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딥러닝 심화 2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시는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제목은요. 시작하기 전에 라고 되어 있고 신경망의 수학적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신경망 그러면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목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신경망과의 첫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신경망을 위한 데이터 표현, 세 번째 섹션에서는 신경망의 톱니바퀴, 텐서 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섹션에서는 신경망의 엔진인 그레디언트 기반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첫 번째 예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전체적인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신경망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과의 첫 만남인데요. 요번 sek션에서는 흑백 손글씨 숫자 이미지를 10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섹션에서 그 흑백으로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손글씨로 쓰여진 숫자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숫자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28 by 28 픽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0에서부터 9까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고전으로 취급받는 데이터셋인 MNIST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데이터셋 MNIS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신경망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한 종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은 머신러닝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많은 연구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1980년도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영어로 얘기하면 NIST라고 하는데요. 이 NIST에서 수집한 6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와 1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MNIST 문제를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딥러닝계의 헬로 월드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을 학습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자가 되기까지 연구 논문이나 블로그 포스트 등에서 MNIST를 보고 또 보게 될 것이다. 그만큼 MN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MNIST 데이터셋의 샘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로의 크기는 28 픽셀, 세로의 크기는 28 픽셀이 되겠고 숫자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 손글씨로 쓰여진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신경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머신러닝에서 분류 문제의 범주를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샘플의 클래스는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샘플은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냥 입력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데이터가 속해 있는 클래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미지는 0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해 있다. 두 번째 이미지는 1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속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샘플, 특정 샘플에 해당되는 클래스는 뭐라고 한다? 라벨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류 문제에서 범주, 캐테고리를 뭐라고 한다? 클래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mlist 데이터셋은 numpy 배열 형태로 케라스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 학기 때 파이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요. 파이썬 고급 부분에서 이 numpy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또 실습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완벽히 뭐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지난 학기 때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들을 참고를 하시면 금방 상기가 되실 겁니다. 물론 이번 학기 이 딥러닝 심화 강좌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파이썬을 좀 공부하셔야 되고 nump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띄워놓고 작업을 할 건데 이 뭐 케라스라든지 주피터 노트북은 3장에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어쨌거나 간에 이런 소스 코드, 이런 형태로 소스 코드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개요기 때문에 일단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3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한번 소스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분위기를 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가 나와 있는데 케라스에서 mlist 데이터셋 적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rom keras.datasets라고 되어 있고요. import m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ker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데이터셋으로부터 ml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import 하겠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로의 첫 번째 요소에는 train underbar images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요소에는 train underbar lab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말 그대로 그냥 train 이미지가 되겠고 두 번째 요소는 이 train 이미지가 속해 있는 라벨 값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트 이미지즈라고 하는 것과 테스트 라벨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테스트 이미지는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트레이닝 셋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테스트 데이터 셋의 이미지 값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뭐예요? 이 테스트 이미지에 해당되는 라벨 값이 뭐냐? 0이라고 하는 숫자냐, 1이라고 하는 숫자냐, 2라고 하는 숫자냐, 이런 라벨 값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닝 이미지하고 테스트 이미지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느냐? 이퀄 뒤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이퀄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mlist.load underbar data 양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list라고 하는 것이 제공하고 있는 load 데이터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을 하면 데이터를 쭉 받아들여 가지고 왼쪽 편에 보여지는 것처럼 train images라고 하는 것과 training 라벨을 땡겨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이미지하고 테스트 라벨 값을 땡겨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깔려 있으시면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시고요. 이 두 줄을 타이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번 장은 그냥 이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딥러닝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까지는 아직 타이핑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소스 코드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이미지즈와 트레인 라벨즈가 모델이 학습해야 할 훈련 세트를 구성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 트레인 이미지하고 트레인 라벨이 쭉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쨌거나 간에 학습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또는 신경망 모델은 테스트 이미지즈와 테스트 라벨즈로 구성된 테스트 세트에서 테스트될 것이다. 앞부분에서 학습된 모델이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는지를 실질적으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numPy 배열로 인코딩 되어 있고 라벨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지와 레이블은 1대1 관계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하나의 이미지가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이냐 1이라고 하는 레이블에 해당되느냐 이런 관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대1로 1대1 관계가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훈련 데이터를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피터에서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두 줄을 타이핑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train underbar images shape shape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shape을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6만, 28, 28 이렇게 세 개의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6만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train images의 개수가 되겠고요. 즉 6만 장의 train image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8, 28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로의 길이가 28이고 세로의 길이가 28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면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가로 안쪽 편에다가 train labels라고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 train labels의 길이는 당연히 6만 개가 되겠죠. 무슨 소리냐? train images의 개수가 6만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train label도 6만 개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train underbar labels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두들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numpy array 값이 출력이 되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 있는 라벨 값은 5, 그 다음에는 라벨 값은 0,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unsigned integer 값이 들어가 있다. 즉 정수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저희가 3장에서 다음 챕터가 되겠죠. 2장이 되겠죠. 2장에서 케라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할 거니까 어쨌거나 간에 개념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데이터 셋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테스트 이미지의 쉐입은 어떻게 돼요? 만, 28, 28이 되겠죠. 테스트 이미지는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이미지도 가로의 길이는 28화소, 세로의 길이는 28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테스트 라벨즈를 한번 뿌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 라벨도 역시 몇 개다? 10,000개가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테스트 라벨즈 값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2, 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신경망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훈련 데이터 트레인 이미지즈와 트레인 라벨즈를 네트워크에 주입한다. 즉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미지와 레이블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고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예측을 네트워크에 요청을 하면 이 예측이 테스트 라벨주와 맞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후에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하고 트레이닝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 이미지를 적용시켜서 정말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정확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순서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신경망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신경망을 만들고 그 신경망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분류를 정확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소스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from keras import models라고 되어 있고요. ker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부터 모델즈를 갖다가 땡겨 오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from keras import lay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eras 라이브러리로부터 layers를 import 하겠다. 이 layers라고 하는 건 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층을 layers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network equal models.sequential 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저희가 지금 케라스로부터 여러 가지 신경망 모델들을 땡겨 왔는데 그 신경망 모델 중에서 sequential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sequential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은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붙여야 돼요? 레이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레이어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갖다가 추가를 하는데요.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 network.ad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layers.dense라고 되어 있고 512, activation equal rel라고 되어 있고 input shape은 28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input shape 그러면 28 28 그러니까 입력되는 이미지의 크기가 28 화소 곱하기 28 화소 사이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렐루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시그모이드 함수, 여러 가지 뭐 소프트맥스 함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렐루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2라고 하는 숫자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network.add라고 되어 있고 또 layers라고 되어 있고 dense라고 되어 있고 10, activation equal softma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신경망 모델을 만드는데 첫 번째 층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을 바로 이어서 추가를 했는데 첫 번째 층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 펑션을 사용을 했고 두 번째 층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서 층을 만들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챕터에서 뭐 신경망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느낌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면 신경망의 핵심 구성 요소는 일종의 데이터 처리 필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층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데이터 처리 필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더 유용한 형태로 출력을 한다. 누가?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층은 주어진 문제에 좀 더 의미 있는 표현을 입력된 데이터로부터 추출한다. 여기서 표현이라고 하는 건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 1장 할 때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장에서 이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그쪽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딥러닝은
간단한 층을 연결해서 구성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딥러닝보다는 데이터 정제 필터가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여과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예제에서는 조밀하게 연결된, 그래서 뭐를 쓴 거예요? 아까 dense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거예요. 조밀하게 연결된 또는 완전히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fully connected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연결된 신경망층인 dense층 두 개가 연속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가 서로 얽히고 설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은 10개의 확률 점수가 들어있는 배열을 반환하는 소프트맥스 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확률 점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쭉쭉쭉 가서 9일 때의 확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뭔가요? 이 10개의 확률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 대응되는 숫자 값이 바로 뭐다? 입력된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률 값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입력된 이미지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 있다? 2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점수는 현재 숫자 이미지가 10개의 숫자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이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경망이 훈련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컴파일 단계에 포함될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손실 함수라고 하는 거,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거,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모니터링할 지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훈련 데이터에서 신경망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가 옳은 방향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펑션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력된 데이터와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모니터링할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확도만 고려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분류를 했는데 분류의 정확도가 90 그러면 뭐예요? 90%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거고, 30 그러면 뭐예요? 30%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로스 펑션이라든지 옵티마이저라든지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network.compy라고 되어 있고요. 옵티마이저는 rsm prop이라고 되어 있고, 로스 펑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ategorical cross entropy라고 되어 있고, 매트릭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ccura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소스 코드가 조금 나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어쨌거나 간에 신경망을 학습할 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느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맞는 크기로 바꾸고 모든 값을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의 훈련 이미지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인 정수 타입의 크기를 가진 배열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플로트 타입의 크기인 배열로 바꾸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레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0이고요. 흰색이 255예요. 그리고 회색은 뭐예요? 50이 될 수도 있고 128이 될 수도 있고 뭐 250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0에서부터 255 사이의 숫자 값으로 픽셀 값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편하다? 0에서 1 사이로
보통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다, 정규화다라고 하는데요. 0에서 1 사이로 바꾼 다음에 데이터를 바꾼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 소스 코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55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reshape이라고 하는 펑션을 썼고 as type이라고 하는 펑션을 썼는데 소스 코드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나누기 255 나누기 255를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맥시멈 값으로 나눠주면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맥시멈 값으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로 이제 컨버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레이블을 범주형으로 인코딩 해야 된다. 3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소스 코드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을 훈련시킬 준비가 되었다. 케라스에서는 fit 메소드를 호출해서 훈련 데이터에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소스 코드를 타이핑을 하면 되냐면 network.fit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train images, train labels, 그다음 f폭은 5라고 되어 있고 배치 사이즈는 1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훈련하는 동안 두 개의 정보가 출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훈련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의 손실과 정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accurac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accuracy라고 하는 건 정확도가 뭐 0.9257이라고 하는 거는 92%, 0.96이라고 하는 거는 96%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로스라고 하는 것이 0.2571, 그 다음에 0.102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스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있고 로스가 줄어들면 액큐러시가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0.989, 즉 98.9%의 정확도를 금방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는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분류를 해본 건데 여기 보면은 소스 코드가 network.evalue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도가 0.9789가 나왔죠. 그죠? 그랬다는 거는 몇 프로? 97.8%의 정확도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훈련 세트 정확도보다는 약간 낮다. 훈련 정확도와 테스트 정확도 사이의 차이는 과대적합 때문이다. 여기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 데이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에서 성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섹션에서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